지난주 트윗에서 이 러시아군이 안티 서멀 블랭킷 이런 걸 사용하고 있다, 이런 트윗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군복이라든가 판초 우위 안에 이런 은색의 방열 담요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보는 이런 은박 돗자리예요. 실제 은은 아니고요. 알루미늄을 코팅을 해서 만드는 건데 추워서 돗자리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추워서라기보다 별도의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 드론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은신해 있는 적을 발견하게 되면 좌표를 찍어주겠죠. 그럼 이 지역에 미사일을 쏘거나 포격을 하게 되는데 드론은 이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지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포 사거리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이거를 보급품으로 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뒤집어 쓰면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이건 나사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사에서 1973년도에 쏘아 올린 스카이랩이라는 그 우주 정거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태양전지, 방열판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획대로 됐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됐죠. 이게 올라가다가 지상에서 출발한 지 한 60초 만에 이 방열판이 뜯겨져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에는 태양전지판이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데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얘도 같이 부서졌고요. 얘는 이 파편이 이 안에 끼면서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밑은 그 연구원들이 머물 그 연구실 그리고 거주시설이 있는 곳인데 이 방열판이 뜯겨져 나가니까 여기가 온도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여름에 자동차를 밖에 세워놓게 되면은 이 안에 막 뭐 접착제 막 이런 거 녹아내려서 블랙박스도 막 떨어지고 문 열어보면 안에 플라스틱 타는 냄새 이런 것들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이 이 상황에서 벌어진 거죠. 결국 이 열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열의 정체가 뭐냐?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류, 전도, 복사. 그런데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나 전도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 매질이 없으니까. 그럼 유일하게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이 열복사예요. 그리고 이 열복사는 태양에서 발생한 열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자기파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된 거죠. 이게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분류를 해놓은 건데 이 태양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요, 이 0.2에서 2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대부분이 집중이 돼 있고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센데 얘들은 그 DNA나 세포구조 이런 것들을 깨는데 에너지를 써버리는 애들이라 좀 위험하긴 하지만 열을 전달하는 기능은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적외선 영역은 에너지는 좀 적지만 그 적은 에너지를 모두 열로 전달하는 애들이라 열관리 측면에서는 이쪽 파장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열복사는 그 온도가 있는 모든 물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 사람도 36.5도라는 체온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9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적외선을 사람은 주로 방출을 해요. 결국 나사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적외선을 막겠다는 거고 러시아군은 사람으로부터 나가는 적외선을 막겠다는 거라 이 관점의 차이일 뿐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전자기파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감쌀 거냐? 이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 여기도 서멀 블랭킷으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이거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니까 금을 아낌없이 쓰는구나. 그러면 스페이스X에서 위성을 앞으로 4만 개를 넘게 쏠 예정이고 우주시대가 열려서 막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이러면 우주선도 막 몇천 대 몇만 대 필요할 텐데 우주선을 다 금으로 도배한다? 그럼 야, 금값이 폭등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저의 야욕은 물거품이 됐죠. 왜냐하면 이게 금이 반사율이 좋기는 한데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는 이 효과가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금의 반사율이죠. 그리고 금은 비싸기도 하고 또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전자기파를 반사하는 이 알루미늄을 선택을 한 거죠. 참고로 이 우주복에서 헬멧 부분은 실제로 금을 써요. 여기 보시면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금이 그 파장을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눈으로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헬멧 쪽에는 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알루미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아니라 이 폴리아미드라는 호박색의 필름이고요. 이 안쪽에 알루미늄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건 실리콘, 뭐 유리섬유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강도를 보강한 복합 소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값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사에서는 이걸 지구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그 스카이랩 우주정거장으로 진짜로 로켓 배송을 해요. 그래서 우주인들이 나가서 이걸 설치한 모습이에요. 이게 좀 허접해 보이긴 하지만 다행히도 우주는 진공 상태라서 바람이 안 불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뭐 미세 운석이라든가 우주 쓰레기가 와서 뭐 찢어버리지 않는 한 이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위성들은 이 태양 전지판 빼고는 다 이렇게 서멀 블랭킷으로 이렇게 감싸요. 그리고 러시아군도 이걸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적외선이 방출되지 않으니까 열화상 카메라에 안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뭐 러시아군에 보급을 해달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뭐 가볍고 다 좋은데 천문학자분들이 이걸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반사한다는 건 결국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이게 빛공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링크가 지금 2,000개 넘게 운용을 하면서 지금도 잘 안 보여서 문제인데 앞으로 스페이스X에서 뭐 4만 개를 넘게 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천문학자들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